자, 첫 번째 이제 경기 소시에다드 대 이제 라요. 자, 일단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후보와 트라오레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주전 미드필더 한 명도 이제 좀 추가로 결장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한 달 전쯤에 무승부만 연달아 거뒀을 때랑은 달리 최근 좀 공격이 살아나면서 승리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이 살아나다 보니까 현재 좀 성적도 좋은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최근 헤타페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고는 이제 승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좀 양 팀의 그런 경기력이나 흐름에서 좀 다소 상반되어 있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네, 일단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홈에서 좀 소시에다드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최근 좀 침투나 좀 빠른 역습이 좀 좋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취약한 좀 라요 상대로 좀 더 소시에다드가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지금 전반적인 그런 뭐 이제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에서도 소시에다드가 더 좋은 그런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낼 팀은 소시에다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소시에다드가 3일 전에 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뭐 라요에 비해서는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는 있어요. 자, 다만 뭐 이제 근데 그 점을 제외하고는 현재 흐름 그리고 경기력 그리고 이제 양 팀의 그런 공수 밸런스 등 전부 다 이제 지금 소시에다드가 그런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 사이드, 그리고 언어와 같은 경우에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그래서 소시에다드 승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시에다드와 라요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라이프치히 분데스리가 경기죠. 자, 일단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공격수인 이제 기라시를 포함해 지금 이제 정우영 선수, 그리고 이제 이토 히로키, 그리고 이제 카라초어 등 좀 결장자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거기가 확실히 일단 뭐 기라시가 빠진 게 슈투트가르트한테 굉장히 좀 큰 타격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선수들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좀 슈투트가르트는 굉장히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공민 지금 시몬스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하이다라 또한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 경기 조합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후 경기 이제 시작 경기가 4시기 때문에 지금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좀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후 경기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왕스펀지님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기 들어서 이제 메넨과 보험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기라시가 아무래도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나 이런 좀 마무리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핵심 선수들의 그런 부재가 큰 그런 슈투트가르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라이프치 역시 후반기 들어서 이제 좀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 상대로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출발이 다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흐름이 좀 약간 좋지 못한 그런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그래도 이제 현재 라이프치가 슈투트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이런 좀 침투나 컵백과 같은 그런 공격 패턴들도 더 능하기 때문에 현재 좀 경기력에서 기대를 볼 만한 그런 팀은 더 라이프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공격도 잘 안 되는 대신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은 어느 정도 지금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공격에서의 차이를 봤을 때는 라이프치가 더 기대값이 크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라이프치가 슈투트한테 많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여 경기는 뭐 라이프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 사이드 볼게요. 솔직히 지금 기라시 빠진 슈투트가르트를 보기는 많이 좀 힘들다 보니까 라이프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네, 햄무 가져가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라이프치 일반승이 뭐 2배당이 좀 넘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승만 가져가도 되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그래도 뭐 굳이 뭐 핸디 뭐 도전한다면 햄무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르더 브레멘 대 이제 프라이부르크. 자, 일단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는 프라이부르크의 결장자가 좀 더 많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바이에른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대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미넨이 좀 득점 기회를 더 만들었긴 했지만 브레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 이외에 몇 차례 좋은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와, 브레멘이 굉장히 좀 직전 경기에서 놀라운 좀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흐름이 좀 이번 경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호펜하임 상대로 선수 한 명이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좀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후반기에도 여전히 좀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프라이부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우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약간 좀 중원에서의 그런 장악을 위해서 양 팀 다 어느 정도 힘쓸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공격에서는 브레멘이 좀 더 약간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특히 더 좀 역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홈보다는 다소 좀 라인을 내려 안정적으로 플레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팀은 브레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주도권을 약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좀 경기 운영 면에서는 브레멘보다는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더 좋다 보니까 좀 더 약간 프라이부르크가 약간 유연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홈이라고 해도 뭐 브레멘이 솔직히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뭐 3경기 모두 프라이부르크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좀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프라이부르크 사이드 보는 경기 프랜슨. 그 대신에 여거는 내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할게요. 네, 그쵸. 그래도 이제 브레멘이 직전 경기 미넨을 이겼는데 그것도 홈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가장 좀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네. 그런 점 쪽 고려했을 때는 고배당으로 무승부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무승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프라이부르크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엠폴리 경기.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키에사와 이제 미드필더의 라비오가 이제 결장 의심이 상황이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결장 의심 및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현재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7연승 중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소지사랑님 있습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5경기 조합도 제가 이제 4시 거부터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지금 받으시면은 좀 구매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5경기 조합까지도 같이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네. 자, 그쵸. 그러니까 현재 뭐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7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최상의 경기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지금 당당하게 지금 1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위인 지금 인터밀란보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태에서 1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이제 지금 1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지금 승리를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유벤투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8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이제 몬차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자, 다만 뭐 이제 직전 경기 몬차 상대로 대승을 거둔 엠폴리긴 하지만 최근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많이 안 좋다 보니 이번 경기도 역시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유벤투스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봐요.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수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지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고, 그리고 5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4시 거부터 이제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5경기 조합까지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네, 전반적으로 좀 유벤투스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템포 조절하면서 또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유벤투스가 굉장히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전진성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유벤투스 상대로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빌드업도 엠폴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롱볼에 약간 비중이 많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 전력, 경기력,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유벤투스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를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네,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 승,
그리고 네, 핸디로는 1마인승까지 가져가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볼로냐. 자, 우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주전 수비수인 지금 토모리와 지금 티아우가 결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윙어 1명이 결정 중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우디넷의 상대로 원정에서 좀 극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좀 2경기 연속 이제 3골을 넣었을 만큼 공격 흐름 또한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오른 그런 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쯤에 우디넷의 상대로 대패를 당한 이후 아직까지 승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패한 경기 이후에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전보다 지금 좀 경기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이제 몇 달간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갔을 때랑은 달리 좀 최근에는 좀 극심한 그런 좀 부진을 겪고 있는 볼로냐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양 팀 다 볼 점유율 기반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근데 최근 공격 전개는 밀란이 지금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침투나 이런 좀 측면 전개를 통해 볼로냐보다는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뭐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처럼 좀 득점 기회를 잘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약간 좀 밀란전에서도 공격을 좀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약간 좀 점유율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공격에서는 밀란이 더 좀 효율적인 그런 공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뭐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이제 밀란이 우세했다 보니까 이런 약간 흐름, 경기력에다가 상성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홈팀인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AC 밀란 사이드 볼게요. AC 밀란 승.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를 보는 이유는 현재 지금 볼로냐의 저조한 득점력 및 그런 좀 공격 전개를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네,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밀란과 이제 볼로냐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토벤 대 알메로 시티.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반면에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결정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전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위트레흐트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쉽게 리그 전승 행진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FA컵 경기에서는 페예노르트 상대로 지면서 근데 좀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좀 승리를 거둬 다시 좀 흐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알메로 시티 역시 최근 이제 시타르트 상대로 연달아 맞붙었는데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내면서 좀 기세가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네, 이것도 뭐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에서는 호벤이 좀 압도적일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좀 호벤이 알메로 시티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역시 좀 전반적으로 반코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알메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호벤 진영으로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뭐 현재 뭐 침투, 컷백, 중거리 등 여전히 공격 패턴이 다양하면서 그런 능한 호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알메로시티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도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맞붙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호벤이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제 4대0 대승을 거뒀어요. 그만큼 좀 작년 9월에서의 그런 맞대결에서도 호벤이 굉장히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완전히 그냥 좀 알메로시티를 잡아먹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난 맞대결과 비슷한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요거는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 봤을 때 요거는 네, 호벤 사이드 볼게요. 호벤 사이드. 그리고 END 기준이라고 해도 요거는 마인슨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네,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아무래도 이제 호벤이 좀 마인승을 한다고 하면은 언더보다는 오바가 나을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벤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LADBC 경기, 발베이크 대 스파르타. 자, 일단 뭐 양팀 다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들어서도 연패를 거두면서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뭐 수비도 수비고, 그리고 경기력도 좀 많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발베이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좀 체력적으로 열세인 고어헤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듯 하면서도 현재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스파르타도 좀 살아낼 것 같으면서도 계속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뭐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좀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스파르타가 발베이크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편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 역시 스파르타가 지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좀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공수 방면에서 이제 스파르타가 발베이크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도 솔직히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거는 원정이라 해도 좀 스파르타가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상대 전적까지 봤을 때도 뭐 최근 스파르타가 발베이크 상대로 좀 진 적이 없을 만큼 강했기 때문에 뭐 요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좀 스파르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네,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파르타 사이드 볼게요. 스파르타 펜스.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발베이크와 이제 스파르타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FA컵 한 경기 더 보도록 할게요. 레스터 시티 대 버밍엄 시티. 자, 이거는 이제 FA컵 4라운드, 네, 32강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은디디 그리고 이제 이아나초가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압둘 파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전 정지로 인해 결장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가 좀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이제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한 그런 결장과 좀 출전 정지로 인해 어느 정도 좀 결장자 누수가 있는 그런 레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카 같은 경우에는 국대에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 좀 출전 가능성은 많이 낮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까지도 추가로 좀 결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레스터 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코번트리 상대로 지고, 그리고 입스위치 상대로는 거의 뭐 후반 막바지에 좀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거뒀죠. 네, 그러면서 좀 최근 좀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약간 좀 레스터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승 중으로 오랜만에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득점력 또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좀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인 그런 버밍엄 시티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네, 이것도 뭐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레스터가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홈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버밍엄 시티가 특히 지금 뭐 점유율이 그렇게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볼 점유율 위주로 이제 플레이하는 레스터가 점유율 면에서는 많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침투나 좀 컵백 등 좀 이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어느 정도 버밍엄의 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역습을 토대로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레스터가 좀 점을 좀 높여가면서 좀 이제 주도권을 가져 좀 공격을 할 것을 보고, 그리고 뭐 범용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라인을 내리다가 이제 좀 역습으로 인해 좀 빠르게 한번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뭐 지금 버밍엄이 최근 흐름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레스터보다는 확실히 경기력 면에서는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도 솔직히 버밍엄이 레스터한테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레스터 시티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레스터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레스터 시티 승.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바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터 시티 승, 이제 2.5 기준 오바. 네. 물론 뭐 이제 레스터 시티가 조금 지금 결장자가 많긴 한데 그래도 좀 버밍엄 시티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승에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경기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라스팔마스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일단은 요 경기는 이제 벨링엄이 이제 결장의 상태죠. 그래도 뭐 승패를 네 그래도 본다고 하면 레알 마드리드 승이긴 한데 솔직히 대승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만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리강 한 경기 마르세유 대 이제 모나코. 일단 뭐 지금 양 팀 다 좀 결장자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지금 결장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마르세유의 최근 경기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그래도 원정이긴 해도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모나코 프렌스 보는 경기. 네, 언어바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나코 프렌스의 이제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십 한 경기 썬덜랜드 대 이제 스토크시티. 네, 이것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토크시티 프렌승 속 볼게요. 스토크시티 프렌승. 그리고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이 이것도 무승부 도전.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레버쿠젠과 그 메넨글라드바흐 그 맞죠? 네. 근데 저는 물론 뭐 이게 제가 분석해서 빼긴 했지만, 저는 굳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메넨글라드바흐 2.5 프랜슨 그거 건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레버쿠젠, 그리고 뭐 저는 마인보단 그거 뭐 아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이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약간 안전하게 보는 거는 뭐 2.5 프랜, 안 그러면은 그냥 뭐 햄무 도전. 네, 그냥 요렇게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네.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네, 권승입니다, 소지사랑님. 네. 자, 아무튼 네,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